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브릿지앤 교육연구소의 대표 김혜원입니다. 오늘은 부모님들이 아주 기다리는 시간, 우리 또 성교육에 있어서 많은 우리 아이들의 고민을 좀 풀어보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아주 옐로 컬러가 잘 어울리시는 아주 특별한 우리 정말 강사님을 좀 모셨습니다. 레드 컬러가 너무 잘 어울리시는 우리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자, 우리 강사님 소개를 한번 좀 직접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에서 생각꾸러미 질문공작소라는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이들을 현장에서 만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감에 따라 성에 대한 고민도 또 안 할 수 없고 또 어떻게 이런 것들을 풀어주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성교육 강의를 듣게 됐거든요. 그리고 강의를 듣고 이제 현장의 아이들을 바탕으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팁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네. 그것들을 조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 또 멀리서 서울까지 또 귀하게 오신 부분도 있고요. 특히나 오늘은 우리가 전생애 주기를 봤을 때 성교육에 다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정말로 고등학생 제일 인생의 질풍노도와 많은 또 고민들을 갖게 되고 또 부모님들도 요때 아이들과 사실 소통이 좀 많이 어려워하시죠. 네. 이 고등학교 아이들을 또 가진 부모님들께 많은 있었던 질문들을 좀 뽑아왔는데요. 사실상으로 고등학생 가면 딱 우리가 이성교제 이 단어 참 떠오르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이성교제 해보셨나요? 고2 바야흐로 그 시절 교회 오빠. 저도 교육바라고 와. 교회가 이 연애 원산지네요. 그러게요. 아무튼 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또 요즘에 저희 때 고등학교 네. 시절과 또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핸드폰의 어떤 많은 분들 달라졌고요. 근데 뭐가 됐든 우리가 서로 간에 이성적으로 끌리는 거 너무나 얼마나 좋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은 지켜야 될 선, 나름의 에티켓 이런 거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번 이 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이성교제라든지 어떤 에티켓을 이야기해줘야 될지 우리 또 이혜정 성교육 전문 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썰 좀 풀어주시죠. 네, 제가 이제 성교육 강의를 듣고 아이들을 대상별로 나눠서 성교육을 진행을 해보니까 이제 고등부 아이들이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 얘기가 아니더라도 친구들 중에 이제 이성교제를 한 친구들이 있니? 그래서 그럼 그 친구들이 소위 말하는 진도를 어디까지 나가는지 진도 궁금하다. 엄마한테 얘기하지 않을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아니고요. 제 친구들 중에는 이렇게 성관계 전까지 직전까지 간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저는 아니지만 잠자리를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성교제를 하는 순간 그 친구들 또한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너는 아니지만 만약에 너가 이성교제를 한다면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질문을 했죠. 맞아요. 근데 되게 좋은 질문인 게 아이들도요 사실 이렇게 물어봐야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중고등 아이들과 만나다 보면 그런 스킨십에서 그냥 어디까지 생각해라고 해서 조금 막연했는데 제가 이제 보기를 줍니다. 네. 1번 손잡기, 네. 2번 팔짱. 팔짱은 손잡기 좀 다른 게 이렇게 가슴이 스쳐서 좋다는 아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번이 팔짱, 그리고 3번은 이제 퐁 앉는 거, 4번은 뭐예요? 뽀뽀. 네. 그리고 이제 5번이 키스. 네. 뽀뽀와 키스는 엄연히 다르죠. 10번까지 있나요, 보기에는? 진도가 천천히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건가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바야흐로 6번이 이제 키스 다음이다 보니 섹스라는 거 제가 보기를 줬어요. 네. 사실은 이제 애들마다 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꽤 퐁까지는 아이들이 괜찮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개인 차이가 많이는 있겠지만 우리 선생님께 조금은 구체적인 아이들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어머님들이 항상 내 아이는 아닐 거야. 내 아이는 그런 거 몰라요. 그럴 리가 관심이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이게 또래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나만 남자친구가 없으면은 내가 좀 이상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요. 심지어 저희 딸아이는 지금 9살인데 8살 때 자기 방에 보드에 나는 모태솔로이다. 나도 남친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빠르네요. 근데 만약에 그걸 아예 모른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않겠죠. 근데 모쏠이란 말을 들어봤고 누구누구는 남자친구가 있고 그런 걸 보고 듣다 보니까 나도 관심이 생기고 나는 왜 모쏠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요즘 아이들 정말 빠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1학년 아이들은 진짜 사귄다고 해도 되게 가벼운 그런 것들이 있지만 고등학생이 되면 어떨까?
우리가 또 이제 2차 성징을 해서 몸과 실제 발달을 했을 때 또 정서적인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친구들한테 이성교제에 있어서 특히 관계를 이제 갖고 있던 이성교제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던 그 친구들이 첫 번째 잘 알아야 될 팁이 있다면? 네, 첫 번째로 저는 내 존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아이들 얘기를 해보면은 정말 얘랑 뭐 뽀뽀하고 싶어요, 뭐 자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첫 경험에서 그런 걸 여자애들이 막 하고 싶다 이런 걸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네.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너무 원하니까 계속 쪼르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은 다 잤는데 너는 나 안 사랑해?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욕을 하면 나도 좋아하는데 근데 자는 건 좀 그런데 근데 계속 또 거절하기도 미안함을 느끼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하고 나서 부모님께 죄책감이 드니까 정말 또 문제가 생기거나 도움을 청해야 될 때 그렇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를 아무리 사랑하는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도 혹은 부모님이라도 너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 그쵸. 우리가 아이가 다치거나 이렇게 해도 대신 아파주고 싶어 라는 마음이지만 그 아픔을 대신 느껴줄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 스스로가 너의 잔재를 정말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인식하고 그것을 너가 상대방에게도 알려줘야 돼. 그래야 상대방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앞으로 겪게 될 모든 일들은 오롯이 나의 몫이다. 특히 여자친구들이랑 성교육 강의를 할 때는 얘들아 임신이나 낙태나 출산이나 이 모든 것은 여자의 몸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나를 아무리 사랑해주더라도 대신 뭐 출산을 해주거나 그렇게 그쵸.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한다라는 것과 별개로 너는 너의 몸, 나는 나의 몸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잘 얘기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서로 간의 어떤 소중함이라는 걸 인지하고 존중하면 사실은 어떤 얘기도 다 나눌 수 있죠. 이 말하면 어떨까, 저 말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막상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좋지만 그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해. 좋지만 무서운 생각이 들어. 또 되게 아플 것 같아.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정말로 할 수 있는 그 사이가 정말로 또 존중이라는 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닐까. 그래서 특히 이제 남녀의 차이 중에 남자는 조금 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많은 또 여자친구들이 특히 이제 사춘기다 보니 이 관계라는 게 더 머릿속에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 말하면 실망하지 않을까? 또 떠나가지 않을까? 또 관계가 어색해지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내 근원에 그걸 내가 오케이 하는 마음은 아닌데도 진도가 나가는 경우를 많이 듣게 돼요. 근데 그런 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성숙한 입장에서 정말로 진실 어린 이야기를 다 나눌 수 있는 그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도 이제 한번. 두 번째 이야기 뭐냐면 마시멜로 이야기 아시죠? 네네. 이제 유아들 한 실험을 대상으로 하나의 마시멜로를 앞에 두고 너가 5분 동안 이걸 먹지 않고 참으면 5분 후에 2개를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홀랑 먹어버릴까요? 아니면 먹고 싶다. 그것도 먹고 싶죠.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이 이성 교제를 하면서 스킨십이란 부분이 이렇게 달콤한 마시멜로가 아닐까. 먹고 싶다, 먹어보고 싶다, 어떤 맛일까 궁금하다. 아니면 또 먹어본 친구들은 저거 되게 맛있는데 또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그거는 본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본능 자체를 거부하고 수치심을 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뭐 잠을 자고 싶고 맛있는 걸 먹고 싶은 것처럼 성격도 자연스러운 욕구죠. 본능이고 욕구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를 더러워 이렇게 해버리면 아이들 스스로 정말 자존감이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건 인정하되 근데 얘들아 우리가 지금 기다리면 나중에 조금 더 좋은 것을 얻게 돼. 생각해보자. 우리가 너무 좋아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원치 않는 임신이 됐어. 그때 내가 치러야 할 대가 뭐 병원을 가야 될 수도 있고 학업을 중단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낙태를 하면서 몸이 망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죄책감 때문에 다시 결혼 생활을 하기가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너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디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남자친구인 너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줄 수 있니? 만약에 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 너는 어떻게 할 거고 너희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릴 거고 우리의 학업은 어떻게 하지?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어른이 되면
아니면 뭐 군대 갔다 오면 이렇게 돼서 그때 돼서 정말 우리가 축복받는 결혼을 하고 축복받는 임신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지금 잠깐 기다릴 수 있는 만족 지연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하네요. 만족 지연 능력. 우리가 참 조절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또 그런 것을 조절해가고 책임져 가는 부분들이 어른이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이제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들을 미처 생각할 틈도 없었고 그걸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네. 그래서 사실은 정말로 임신이 돼서 네. 병원에 갔는데 막 너무나 큰 금액을 이야기한다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어떤 시선이 너무나 따갑다라든지 그 사실은 정말로 임신 중절수를 하고 나서 뒷감당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몸이 많이 망가졌다라든지 쉬쉬하고 숨느라고 엄마가 알게 될까봐 또 그 남자친구와도 헤어졌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정말 자기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흔들어 놨던 네. 그런 어떤 안타까운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더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서로 소통하면서 또 어떤 게 또 제일 좋을지를 이야기 나누는 거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정리해야 될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보게 하는 거예요. 10대 때까지는 사실은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입시 전쟁을 치르느라 사실 제대로 즐길 여유가 없잖아요. 네. 학생의 공부는 공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얘들아 너희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입시 지옥에서 탈출한 20대가 되면 어떨 것 같아? 뭐 해보고 싶어? 배낭여행도 가고 싶고 소개팅도 해보고 싶고 맞아요. 진짜 MT도 가고 막 여러 가지 기대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얘들아 너희가 살고 싶은 20대는 어떤 모습이야? 라고 했을 때 혹시 거기 미혼모로서 모든 학업을 중단하고 독방 육아를 하는 모습이 있니? 거기서 이제 남자친구가 남편이 되었지만 이제 쓰리잡을 뛰면서 이 정말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데이트하고 영화 보고 손잡고 이런 여유를 가질 시간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게 혹시 너의 삶에 계획되어 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아이들이 아니요 그쵸. 아니요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하지마! 해! 이거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얘들아 선생님은 엄마는 너희가 충분히 스스로 좋은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너를 믿어. 그래서 정말 너가 꿈꾸는 20대 한번 그려봐. 30대 한번 그려봐. 30대에 임신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결혼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선생님은 너희가 계획하는 대로 물론 그게 끝까지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계획하고 멋진 것을 계획하면서 그 삶을 기대하고 이뤄나가는 성취감을 그때 맛보았으면 좋겠어. 20대에 맛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맞아요. 30대에 맛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 10대 때 좀 아껴둬도 될 것을 한 번에 다 써버리면 또 출산은 특히나 이제 시작을 하면 끝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때부터 육아에. 정말 죽을 때까지 육아라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30대 출산을 해도 힘들고 40대 출산을 해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10대, 20대 때 이것을 감당한다면 그 꽃같이 예쁜 그 시기에 그 젊은 애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인지하고 큰 그림을 그려보도록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알찬 1, 2, 3 핵심 내용을 콕콕 짚어주셨는데요. 어쩌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께서 내 아이가 고등학교 이제 다니면서 꽤 크다 보니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소통하는 분이 좀 민망하다. 아니면 또 정말 뻘쭘하다 이렇게 얘기한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식 간에 또 인생의 선배로서 경험한 사람으로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오늘 선생님의 꿀팁을 들으면서 부모님들이 그래 나도 한번 얘기해봐야지. 또 이런 거를 아이들에게 한번 그림을 그려주게 하고 또 정말로 좀 기다릴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내가 소중한 게 얼마나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들인지를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면 너무나 좋은 부모 자식 관계 또 정말로 내 미래에 며느리가 되고 또 정말로 새로운 또 가족이 될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 우리 선생님 나오셔가지고요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많은 부모님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성교육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처음에 성교육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몸에 대한 2차 성징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공부 그리고 뭔가 피임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과정을 다 마치고 보니 성교육은 존재에 대한 교육이구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 또한 그 생명을 잉태해서 양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우리 아이들도 자신이 그렇게 소중하게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났고 또 누군가를 부모님이 되면서 사랑으로 또 키울 수 있는 그런 존재에 대한 교육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임을 너 하니?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아? 엄마 아빠 너를 가졌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알아? 맞아요. 너 이렇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빠가 어떻게 얘기해주는지 알아? 이런 얘기를 들려주면서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눠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옥구슬 굴러가는 목소리와 함께 이 통통 튀는 에너지와 함께 아주 귀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영상을 들으시면서 또 질문 있거나 궁금한 점은 늘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바이. 와, 우리 아이고야, 나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 다시 애들 또 나가고 키우고 싶네. 너무 오늘 같이 잘했죠? 이렇게 보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아유, 나 이렇게 하고 인사할까? 반갑습니다. 네. 네, 두 분이 또 엄청나게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막 달려왔네요. 응원군. 네, 아니 옆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팍팍 전달이 돼가지고 맞아요. 좋았던 제가 것 더 같아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너무 배고픈데 좋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네, 뭐 먹을까? 어, 우리. 먹자. 내가 사줄게. 가자. 끝!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거 먹으러 뭔가요? 갑시다. 갑시다. 먹으러 갑시다.